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아이의 긍정의 변화를 위해서 열정을 키워주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죠.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열정을 키워나갈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열정을 키우고 실천을 위해서 오늘부터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약속을 정해보았죠. 저는 작심삼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기 위해서 저 자신과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사항을 적어보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외쳐보는 것을 수시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또 조리 중에 장수하는 새, 솔개의 혁신을 소개를 드렸고요. 자기 변화를 위한 구호들을 여러 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호는 우리 마음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구호들을 수시로 외쳐보는 것 좋습니다. 모든 활동들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지겠죠. 자, 오늘은 당당한 나를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해보실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슴과 직관은 내가 진실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알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목소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바로 개성 있는 나의 삶을 디자인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개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나만의 특성이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인의 심리적 특징이기도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표현해보고 또 나 자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어머니는 아이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작성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강점 혹은 장점도 좋습니다. 남보다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특성, 잘하는 점, 칭찬받을 만한 그 중에서도 장점 등을 위주로 써보시면 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장점이어도 무방합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나는 종이접기를 잘합니다. 나는 100m 달리기를 13초 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학 문제를 잘 풉니다. 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에 자신의 장점들이 배어나는 내용을 편하게 적어보도록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어머님도 같이 자신의 것을 써보시면 좋죠. 네, 이렇게 장점을 써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빛나는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만난 학생 중에 감염내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는 꼭 감염내과 의사가 되어서 감염병을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감염내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자기 꿈을 잘 설계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빛나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적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점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3개 항목 이상, 5개 항목 이상 이렇게 약간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좋습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피치를 잘하도록 말의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미래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우리나라
혹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꿈이 커지고 구체화되며 자신의 꿈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저는 멋진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멋진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넓은 공간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색칠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술학원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겠습니다. 미술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내가 미래의 화가가 된다면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직 직업으로 인한 수익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미래의 비전이 스며들도록 빛나는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 또 현실적으로 이 빛나는 미래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것, 꿈을 달성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공헌을 할 것인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키워주는 좋은 활동입니다. 꼭 아이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활동이 있습니다. 긍정의 자기 약속을 위해서 명언을 간직해 보는 것입니다. 명언이나 격언은 나의 삶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고 싶은 말, 나의 에피소드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하다면 이 명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언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면 좋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이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명언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라.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라.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 네,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삶을 살자는 명언이죠. 자신이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보람을 잊지 말라. 그 보람이 노력하는 열쇠이다. 네, 노력 후에 얻어지는 기쁨에 관한 명언이죠. 자, 꿈이 실현되지 않는 원인은 그 바람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람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열정에 관련된 명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나만의 명언, 격언을 간직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어머님과 함께하는 활동이죠. 아이와 같이 찾고 응용하여 자기만의 명언을 간직합니다. 이렇게 명언을 두세 개 간직하고 있으면 스피치 실전 시 서론이나 결론, 자기소개 등에 두루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저에게 오는 한 아이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라.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라.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하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 이 명언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언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문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언을 활용하여 오늘부터 변화할 긍정의 자기 약속, 다짐을 선언해 봅시다 라는 주제를 주었고요. 그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명언으로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라.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라.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하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 라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의 뜻은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삶을 살자는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 끈기 있게 노력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고 생활하면 분명히 얻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끈기 있게 노력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못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끝까지 읽지 못한 책이 여러 권이고요. 그리고 계획을 하면 작심삼일에 그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줄넘기도 3개월을 하려고 처음에 마음먹었는데 열흘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을 알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고 생활하면 분명히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노력한 경험이 많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쉽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끈기 있고 멋진 사람이 되자고 약속합시다. 네, 이렇게 글을 만들었더라고요. 평범하지만 본인이 이 명언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함께 명언을 연결해서 동기부여 혹은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긍정의 자기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당당한 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먼저 확인해보자.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빛나는 나의 미래를 상상해보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은가를 상상을 해보고요. 그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찾아 서술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빛나는 미래에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 어떤 좋은 일에 나의 장점을 세상을 위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긍정의 자기약속 명언을 간직하기 활동이 있었죠.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나 격언을 간직하다 보면 내 삶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명언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혹은 나의 에피소드를 잘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의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이라도 그 명언을 잘 연결해서 글을 써보면 자신의 마음에 더 깊게 더 동기부여가 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당당한 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런 소소한 자극들이 기초공사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머니들 하루에 일부 시간을 내어서 꼭 아이들이 리더십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고 그리고 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머님들도 이 작업을 거쳐서 더 단단한 내면과 본인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